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점점 내용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져서 뒷단원 가게 되면은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항등식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항등식. 항등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식의 종류에는 등식이라고 하죠. 이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어요. 지금 이 구분하는 내용은 중1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1차 방정식 하셨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방정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x 빼기 1이 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에 4를 넣으면 같아지죠. 그런데 4 이외에 다른 값들 5나 6이나 1이나 0이나 이런 값들을 집어넣으면 더 이상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성립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수학하를 가게 되면 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게 맞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값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 이게 다 필요 없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되냐 안 되냐 이거 필요 없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걸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 어떤 값을 넣어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값을 넣어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두 번째 표현 방식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의 모양이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항등식은 어떤 의미라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왼쪽과 오른쪽 식의 모양이 똑같은 그런 식, 그런 등식. 두 번째,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결과는 같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2x 빼기 1이 x 더하기 2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 있대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쪽 2x 빼기 1이죠. 이쪽 어떤가요? 이거 정리하면은 자, 빼기에다 더하기. 이쪽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x 빼기 1이죠. 그럼 이쪽과 이쪽 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어떤 값을 넣어도 같겠죠.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한다. 쉽죠? 간단한 개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식이 동일한 식을 말한다. 되겠죠? 그런데 항등식의 의미는 이해는 하셨겠지만 이제 고등부 수학에서는 말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단원 이후로는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항등식의 개념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음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지만 뒤에 가게 되면 다양한 표현들을 주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내용은 항등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자, 이때 항등식을 말을 할 때는 이 특정 문자 하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정 문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x면 x, y면 y, 아니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렇게 문자를 탁 지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실수? 그러니까 방금처럼 왼쪽이 2x 빼기 1인데 오른쪽도 2x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여기 x, 여기 x에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 어떤 실수를 넣어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의 문자 지정해야 돼요. x면 x, y면 y, a면 a, k면 k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임의, 느낌이. 그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값 중에서 아무거나 넣어도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같다라는 말인가 아시겠나요? 어떤, 모든. 아시겠죠? 네 번째, 여러분들 네 번째 편에는 잠깐만. 모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 첫 번째,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x의 값에 관계없다. 이런 말 나오면은, 이거는 항등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내용 표현은 요겁니다. 요 두 가지. 또는 요거 하나, 둘, 셋.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x 값에 관계없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뭘 넣어도 이 말입니다. 뭘 넣어도 왼쪽과 오른쪽 식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표현을 했을 때 항등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항등식일 때 ax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식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넣어도 오른쪽이 지금 0인 거 보이시죠? x에다가 뭘 넣어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A값, B값 둘 다 0 돼야 됩니다. A값, B값 둘 다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A값, B값 0 말고 다른 값을 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2x 빼기 2가 있다. 그러면 A가 0 말고 요런 식 같은 경우는 X에 1 넣으면 0이 되는데요. 0 될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어떤 실수를 넣어도 X값 관계없이 무슨 말이냐면 꼭 1만 넣어서 0 되면 안 되고 0을 넣어도 0 돼야 되고 2를 넣어도 0 돼야 되고 3을 넣어도 0 돼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A 곱하기 네모에다가
더하기 b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모조리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수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0이 돼야 돼요. 오른쪽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무조건 0이 되려고 하면 이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무리식의 상등 조건 또는 좀 뒤에 가게 되면 복소수의 상등 조건과 동일합니다. 표현 방식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ax 더하기 b가 a-x의 더하기 b-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게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a와 a-가 같을 수밖에 없고 b와 b-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x 앞에 개수 같아야 되고 상수항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2차식으로 확대를 해도 똑같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 b, c 셋 다 뭐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에 더하기 b- 제곱에 b-x에 더하기 c-랑 같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선택지가 없죠. 얘는 이런 의미입니다. a랑 a-랑 같고 b랑 b-랑 같고 c랑 c-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 되겠죠? 그 다음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요 a와 b, x를 제외한 a와 b는 모조리 다 0 돼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요게 항등식의 개념이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막 나와요. 자, 여러분들 그 3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간단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a 빼기 2에 x제곱에 더하기, 숫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b 플러스 1에 x에다가 더하기 c 플러스 3은 0돼 있다. 뭐 이렇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세요. 0이 돼 있죠? 0이 돼 있으니 x제곱 앞에, 지금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x제곱 앞에, x 앞에 상수항, 모조리 다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a 값이 2가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c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여기 a, b, c를 미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미지수의 값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미정계수라고 부릅니다. 미정계수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들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수비교법. 무슨 말일까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계수끼리 비교를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수치대입법. 이거는 뭐냐면 양쪽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넣어도 양쪽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넣어서 미지수 값을 찾아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보게 될 또는 풀 방식 중에 90%는 얘입니다. 90%는 숫자를 넣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만 풀면 되나요? 아니에요. 거의 이걸로 풀기는 하는데 마지막 결정은 개수 비교법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간단한 예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 A에 x-1에 더하기 B에 x-2가 x다.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요 A와 B가 한번 찾아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걸로만 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개수 비교법으로 풀려고 하면.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ax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bx 나오죠. 묶어주게 되면 a 더하기 b의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b가 돼요. 이게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에 x의 개수가 1인 거 보이죠? 요 x 개수가 a 더하기 b인 거 보이죠? 그럼 비교하면 돼요.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상수항 보이죠? 이게 상수항 없죠? 그 말은 마이너스 a 더 빼기 2b가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적어 놓고 보니까 뭔가요?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바로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버리면 a 사라지고 마이너스 b가 1이기 때문에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 찾는 거예요.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면 a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오롯이 개수 비교법만을 이용해서 개수를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수치 대입법을 볼까요? 수치 대입법은 좀 편합니다. 잘 보세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식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숫자는 넣어보는 겁니다. 아무 숫자나. 그런데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지만 하필이면 x 빼기를 보이시나요? x 빼기 보이시나요? 이게 0 되는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아무 값이나 넣어도 돼요. 하지만 하필이면 얘 0 되고 얘 0 되는 값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왜? 2를 한번 넣어보세요. 요 0 되는 값 2. 그러면 날아가 버리죠. 0 되는 값을 넣으면은 미지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2를 넣어보게 되면 여기 2 넣으면 a죠? 날아갔습니다. 여기 2를 넣었으니까 a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보게 되면 날아가겠죠?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게 1인 거예요. 아까랑 똑같네요? 이게 편하죠? 숫자를 넣어서 뭔가를 푸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많은 풀이 방식이 이런 풀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미지수가 조건이 부족해서 미지수 값을 못 구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는 요거 개수 비교법. 아시겠죠?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에 빼기 2x 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1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a에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b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c에다가 x 빼기 2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 A, B, C를 구해보래요. 여기 A, B, C 보이시죠? A, B, C 보이시죠? 요 값을 구해보래요. 그게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 전개 다 할 건가요? 전개를 다 해서 이쪽이랑 비교할 건가요? 쉽지 않죠? 이럴 때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X 보이시나요? 여기 X 보이시나요? 숫자를 넣어 볼 건데 이왕이면 이게 사라지는 X 값을 넣어 보는 겁니다. 뭐 있죠?
0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x 빼기 1 보이시나요? 여기 x 빼기 1 보이시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x 빼기 2 보이시나요? 여기 x 빼기 2 보이시죠? 하필이면 많은 숫자 중에 2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 0을 대입하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집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2b가 되겠죠, 요거는. 그리고 이쪽이 0을 대입하게 되면 1 남습니다. 그러니까 1이 2b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1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여기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해 보게 되면은 3 되죠. 그죠? 3 되는데 이쪽에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값이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이렇게. 이게 쉽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면 8 빼기 8 6 1 7 되죠? 좌변은 2를 대입하면은 얘 없어지고 얘 다 없어져 버리네요. 제가 잘못 적었죠, 요거. 일단 느낌만 좀 알고 가겠습니다. 요거 지워버릴까요? 약간 요거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잠깐만. x 빼기. 지금 우리가 A 값을 못 구했죠.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를 대입하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곤란해요.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A 값은 수치 대입법으로 다 생각을 해보고 A 값은 숫자를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쪽 3차죠. 3차식입니다. 이쪽도 3차식인데 유일하게 여기서 3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A 값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값은 1. 개수비교법. 여기 1이죠. 1을 대입하면은 이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개수비교법으로 A 값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항등식은 뭐라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말한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 방식은 이렇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거나 이 단원만 벗어나면 이 항등식이라는 말을 안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게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 문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kx 더하기 3y 플러스 2k 빼기 6은 0이 있다. 그런데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은 문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무조건 x 아니에요.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k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식 정리하는 걸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kx 보이고 2k 보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요거 3y 빼기 6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 0, 요쪽 0 보이죠? 그러니까 얘 0 돼야 되고 얘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고 y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를 지정해 줘야 된다. 저렇게 문자를 지정해 주면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